45년. 한 사람이 태어나 사회의 중추가 되고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하나의 꿈을 좇았습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우리 전투기에 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쇳덩어리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좌절과 냉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념과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 외침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고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기술이 부족하다. 차라리 사서 쓰는 게 훨씬 싸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KDRE는 보람의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꿈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추진 불가. 당시의 경제 논리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힘차게 하늘을 가르는 KF-21의 비행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무호해 보였던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데이터 너머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가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투기의 핵심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부품을 판매하는 국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산 전투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원래 제작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산 내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려는데 집을 판 사람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엔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벽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몇몇 국가만이 독점하고 있는 극비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절대로 외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45년간 축적된 기술, 3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 KF-21에 들어갈 심장이 바로 우리의 기술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국산화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온전히 소유하길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엔진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당신들의 전투기를 우리에게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섭씨 1600도를 넘나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시작됩니다.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현대공학이 마주한 가장 극한의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 심장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용암보다도 뜨거운 가스를 직접 맞으며 1분에 수만 번씩 회전해야 합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약 1530도이니 일반적인 금속은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그야말로 불지옥과 같은 환경입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 인류는 니켈 초합금이라는 특수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소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작은 날개 하나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냉각 구멍을 수백 수천 개를 뚫어야 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 차가운 공기를 흘려보내 블레이드가 녹지 않도록 식혀주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젖은 행주로 감싸는 것과 같은 원리지만 그 기술적 차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고 등급의 기밀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원인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온 마을의 슈퍼마켓이 단 하나뿐인 것과 같습니다. 그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값을 얼마를 부르든 특정 물건은 팔지 않겠다고 하든 마을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바로 그 마을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대신 우리만의 슈퍼마켓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즉 수요의 패턴 변화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듯 했지만 세상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각국은 앞다투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낡은 구형 전투기를 최신의 전투기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바로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탄생했습니다.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만 구형 4세대 전투기는 현대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KF-21은 바로 그 중간 4, 5세대 전투기로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방과 안보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의 안보는 영원히 엔진을 공급하는 나라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만약 그 나라가 이제부터 당신네 나라에는 엔진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엔진을 주는 대신 이러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무기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즉 아이탈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라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불공정한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족쇄를 끊어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45년의 꿈을 현실로 만든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현장의 숫자를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숫자는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KF-21 사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경제 파급 효과 약 110조 원,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무려 11만 개에서 16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10조 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분의 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동체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부터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 조종사의 눈이 되어주는 레이더,
그리고 수백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서 수많은 새와 곤충, 풀들이 함께 살아가는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420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매일 접합니다.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분명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KF21과 같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는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들어갈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엔진에 들어갈 정밀 부품을 깎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KF21이라는 거대한 꿈의 일부며 이 프로젝트가 낳은 새로운 일자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성공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 경제 전반을 촉촉하게 적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직접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대의 KF21 엔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조 원에 달하는 직접 매출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7조 원.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팔아서 버는 돈입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계속될 부품 교체와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품과 정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익은 과연 누가 가져가는 구조일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사업의 진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거대한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과거의 우리였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수입했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전투기를 만든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로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엔진을 수입했다면 그 돈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롤스로이스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 주머니로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가격에, 그들이 정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F21이 양산되고 수출되기 시작하면 그 돈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익은 KF21 개발을 주도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을 개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린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세금은 다시 국가의 재정이 되어 우리의 국방과 복지, 교육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부 유출이 아니라 국부 창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07년 KDI가 발표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볼 때마다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당시의 경제 논리로는 분명 타당한 분석이었을 겁니다. 불확실한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검증된 무기를 사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국방 주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연관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가능성이라는 가치는 당장의 경제성 계산 공식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KF21의 성공은 바로 그 명제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의 성공은 단지 전투기 한 종류를 개발했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첨단 엔진 기술은 전투기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이 기술을 조금만 변형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매년 수조 원을 지불하며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가르는 선박의 엔진, 더 나아가 미래에 등장할 초음속 여객기의 심장 역시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K21을 만들며 축적한 소재 기술, 전자 제어 기술, 그리고 수많은 부품을 오차 없이 조립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 기술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방산이라는 말은 생소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KF21은 그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듯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ITAR, 즉 국제무기거래 규정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족쇄입니다. KF21에는 아직 일부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3국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쟁국들의 견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45년의 꿈을 이룬 지금, 우리 앞에는 더 큰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을 얼마나 더 강하게, 얼마나 더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귀중한 기술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어쩌면 지난 45년보다 더 길고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진정한 주권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힘찬 날갯짓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